2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던 어깨 통증, 체외 충격파, 주사, 약물. 하지만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단 2회 운동으로 해결하신 60대 아버님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60대 아버님입니다. 2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됐는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을에 생기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지고 옷을 입고 벗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요.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단명은 오십견. 정확히는 유착성 관절낭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걸리는 질환이라며 꾸준한 치료를 권했고 이분은 1년 동안 성실하게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았습니다. 소염진 통제를 복용하며 물리치료도 병행했죠. 처음 몇 번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통증은 다시 돌아왔고 팔의 움직임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쪽 어깨와 목,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쪽을 보호하려다 보니 자세가 틀어지고 그 틀어진 자세가 또 다른 통증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하는 좌절감이 들 무렵 지인의 소개로 저희 몸바른 운동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기에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첫 상담에서부터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어깨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상담 때 이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희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깨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먼저 서 있는 자세부터 확인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등이 상당히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흉추 후만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등이 둥글게 말린 상태였습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말려 들어가 있었고요. 목도 심각했습니다. 거북목이 너무 심해서 고개가 몸통보다 훨씬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어깨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문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경첩을 고쳐도 소용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가장 놀라웠던 건 누워보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바닥에 누웠는데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뒤통수와 바닥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면 목과 등의 굽음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자세가 안 좋긴 했는데 어깨가 아픈 것과 상관이 있나요? 네,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뼈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억지로 팔을 쓰다 보니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고 통증이 생긴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세로 1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집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벽지만 바르는 격이었던 거죠. 근본적인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증상은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깨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몸의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세 확인 후 저희는 본격적인 움직임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력 검사인 MMT와 관절 가동 범위 검사인 ROM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팔을 들어 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팔을 올리려고 하는 순간 어깨가 함께 으쓱 올라갔습니다. 목 옆에 승모근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어깨를 끌어올린 거죠. 정상적이라면 어깨뼈가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팔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 움직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근육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힘도 어느 정도 있었고 관절도 완전히 굳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팔이 안 올라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뇌가 잘못 배운 겁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살아오면서 몸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고 학습해버린 거예요. 팔을 들 때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어깨뼈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패턴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운동 패턴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는데 계속 틀린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 힘은 충분한데 어떤 건반을 눌러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희는 이분께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분의 어깨뼈를 정확한 위치에서 잡아주고 팔을 올리도록 했더니 놀랍게도 팔이 쉽게 올라갔습니다. 통증도 훨씬 덜했고요. 이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올라가네요. 바로 이겁니다. 관절이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는 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오십견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병원에서 오십견으로 치료받았지만 사실은 움직임의 인지 오류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의 접근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뇌에게 다시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이죠. 이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건 운동이 아니라 재학습입니다. 몸이 원래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겁니다. 이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반적인 오십견 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는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호흡이었습니다. 의외죠? 어깨가 아픈데 왜 호흡이냐고요. 하지만 호흡은 모든 움직임의 기초입니다. 이분은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갈비뼈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흉추도 굳어 있었고 어깨뼈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던 겁니다. 누워서 배로 숨 쉬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는 걸 느끼도록 했고요.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몇 번 반복하자 점점 익숙해지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호흡만 바뀌어도 등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흉추 신전 운동이었습니다. 폼롤러를 등 아래에 두고 등을 부드럽게 젖히는 동작이죠. 2년 동안 굳어있던 흉추를 깨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엔 뻐근하고 불편해하셨지만 천천히 반복하면서 조금씩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견갑골, 리듬 훈련이었습니다. 어깨뼈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몸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죠. 제가 손으로 어깨뼈를 정확한 위치에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100% 도와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80%, 50%, 점점 도움을 줄여나갔죠. 마치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보조바퀴를 떼는 것처럼요. 몸이 스스로 그 움직임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고유수용 감각, 자극을 더했습니다. 눈을 감고 팔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움직임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뇌와 몸이 다시 연결되도록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세트 진행할 때마다 이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얼굴에 나타났거든요. 단순히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강도 높은 운동을 한 게 아닌데도 운동 후 몸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더 생긴 것도 아니고 스트레칭을 엄청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움직임을 몸에게 다시 가르쳐 준 것뿐인데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이게 바로 움직임, 재학습의 힘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죠. 그걸 다시 일깨워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2회차 운동만으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이분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어제 저녁에 팔이 올라가더라고요. 신기해서 계속 올려봤어요. 설렘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2년 동안 올라가지 않던 팔이 집에서 혼자 올려봤는데 올라간 거예요. 직접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른팔이 왼팔과 거의 동일하게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승모근이 과하게 긴장하지 않은 채로요. 어깨뼈가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팔이 올라가는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이 돌아온 겁니다. 통증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통증 척도 VAS가 7이었는데 이제는 1까지 떨어졌습니다. 10점 만점에 7점이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인데 한 점이면 거의 불편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약 85%의 통증이 사라진 거죠. 이제 옷 입고 벗는 게 편해졌어요. 밤에도 푹 잘 수 있고요. 뭔가 속이 뻥 뚫린 느낌이에요. 이분의 표정이 처음 오셨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 보이셨죠. 더 놀라운 변화는 자세였습니다. 다시 누워보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뒤통수가 바닥에 딱 붙었습니다. 처음엔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닿는 겁니다. 흉추가 펴지고 거북목이 개선된 거죠. 서 있는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등이 훨씬 펴졌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뒤로 내려갔습니다. 몸의 중심축이 바로 잡힌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귀, 어깨, 골반이 일직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렇게 안 해줬을까요? 2년을 고생했는데 겨우 2번 만에 이렇게 좋아지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 병원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랐던 거죠. 병원에서는 증상에 집중합니다.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없애고 관절을 풀어주는 데 집중하죠. 하지만 저희는 원인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 증상이 생겼는지, 몸의 어떤 불균형이 문제를 만들었는지를 찾아서 바로잡은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분 스스로 변화를 느꼈다는 점입니다. 누가 대신 고쳐준 게 아니라 본인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제 이분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아진 움직임 패턴을 완전히 정착시키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겁니다. 이제는 좋아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왜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나가고 어깨가 아프게 된 걸까요? 답은 더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로 골반이었습니다. 정밀하게 체형을 분석해보니 이분의 왼쪽 골반이 오른쪽에 비해 앞으로 밀려나와 있었습니다. 전문용어로 전방활주라고 하는데요. 한쪽 골반만 앞으로 나가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건물의 기초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층도 기울고 덕도 금이 가고 결국 건물 전체가 불안정해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반은 몸의 기초입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그 위의 모든 구조가 영향을 받습니다.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자 척추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틀렸습니다. 허리는 한쪽으로 휘고 등은 보상작용으로 반대로 굽었습니다. 목도 중심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나갔죠. 그리고 그 끝에 어깨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팠던 이유도 이제 명확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서 오른쪽 어깨에 더 많은 부담이 간 겁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속 어깨를 써왔으니
결국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분이 무릎 통증도 함께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 상담 때 말씀하셨어요. 무릎도 좀 아픈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고요. 그런데 골반을 정렬하고 나니 무릎 통증까지 함께 사라진 겁니다. 왜일까요? 골반이 틀어지면 다리 길이가 달라 보이고 체중 분산이 고르지 않게 됩니다. 한쪽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골반이 제자리를 찾자 무릎에 가던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연결고리입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보면 안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보면 안 됩니다.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곳의 문제는 다른 곳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골반의 틀어짐이 모든 불균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 작은 부상이나 습관적인 자세, 반복된 동작 패턴 때문에 서서히 틀어졌을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2년 전 어깨 통증으로 나타난 거죠. 만약 골반은 그대로 두고 어깨만 계속 치료했다면 어땠을까요? 일시적으로 좋아질 순 있었겠지만 결국 재발했을 겁니다. 뿌리는 그대로인데 잎만 치료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뿌리를 찾았고 뿌리부터 바로잡았습니다. 골반이 제자리를 찾고 척추가 바로 서고 어깨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이분의 몸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근본 치료입니다. 증상을 쫓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 그래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